지금 55분이어가지고요. 지금 2시에 시작하면 될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2시, 지금 55분이거든요. 2시 네. 이렇게 한방을 되게 크게 만들어서 더 빼? 네, 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플러스 관리단 관리위원 조남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2019년 2월 22일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고 관리를 선임하여 관리단 설립식권까지 변경한 뒤에 관리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림플러스 관리단 입장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5월 1일자로 대규모 점포 관리자 지위를 상실한 상인회는 더 이상 불법적인 점유와 적법한 관리권 행사의 방해를 중단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방제실, 기계실, 소방시설 등 주요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건물 관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시설, 보안, 미화 등 현 관리업체와 기존 조건 그대로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보장에도 만전을 기하고 드림플러스 구성원들의 최대 염원인 상가 활성화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분소유자연합회와 상인연합회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플러스 부분소유자를 대표해서 오늘 제가 드림플러스의 부분소유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 걸 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소연 아니냐 하소연을 하더라도 기자 여러분들의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청주 드림플러스의 상가를 부분소유자들인데 저희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지금의 삶이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어서 저희들의 처지를 호소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15년 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에 넘어가 드림플러스 상가를 부자를 샀는데 시행사가 부도나고 다수의 상인들도 떠나 많은 공실로 흘러마대고 선물해서 이달만 버티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올해가 가면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10여 년을 고통 속으로 보내고 있었으나 남은 건 은행의 대출금 상환 요구서와 공과금 고지서밖에 없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갑을 쌍갑해 처분하거나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으며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150만 원을 가져가기 힘이 들었고 학원비는 고사하고 학교 등록금도 간신히 준비하여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끝내고 저희도 하루빨리 영업하고 싶습니다. 밀려오는 손님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행복한 백화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관리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그동안 구분소유자들의 입장을 위반하였던 상인회가 대규모 점포관리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점은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랜드 디테일, 구분소유자, 직영주, 임차 상인 등 4개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오픈 준비 공사에 협력하여 하루라도 빨리 NC 청주점을 오픈시키고 최고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여 매출도 활성화하고 우리 구분소유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소유자들의 염원을 모두 모아 드림플러스 구분소유자 연합회는 시민 여러분들께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1. 이랜드는 약속대로 신속하게 NC 청주점을 오픈하라. 2. 상인회는 관리단이 적합한 관리권 행사를 존중하고 시청의 행정 조치를 즉각 수용하라. 3. 대규모 점포 지위가 상실된 상인회는 권한 없는 공사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드림플러스 4.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구분 소유자의 관리비 수익금 8억을 즉각 환원하라. 2019년 6월 20일 드림플러스 구분 소유자 연합회. 고맙습니다. 입점상인 홍명석. 저희는 드림플러스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작년에 이랜드 리테일과 당시 건물관리권을 행사하던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상생 합의를 체결했는데
합의 내용 중에 1, 2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 회원을 7층에 상생존을 만들어 영업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인의 회원이든 아니든 저희 임차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이어서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차 상인 연합회를 결성하여 이랜드 리테일 측과 수차례 협상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기존에 입점해 있는 모든 상인들이 1층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랜드 리테일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백화점 1층에 300여 평의 상생존을 조성하고 상인 회원이든 아니든 임차 상인들이 파격적인 임차 조건으로 최소 5년, 연장 시 10년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모든 임차 상인들이 1층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상인 회원들로부터 고생했다는 격려와 함께 수없는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인의 일부 집행부 등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룬 놀라운 결과인 1층 상인 상생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점포 오픈을 위한 공사 진행에 대해 단전,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 등으로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NC 청주점을 하루빨리 오픈시키고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 상인들도 오픈한 백화점에서 평안히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NC 청주점의 조기 오픈을 염원하는 입점 상인들의 입장을 모아 결연히 주장합니다. 하나, 입점 상인들의 염원인 백화점 조기 오픈을 방해하는 상인회는 즉시 물러가라. 우리 상인들은 이랜드의 1층 상생존 영업 방안을 전폭 찬성한다. 이랜드 리테일은 NC 청주점을 신속히 오픈하라. 관리권 없는 상인회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공서는 즉각 의법 조치하라. 2019년 6월 20일 드림플러스 상인연합회. 입장문 발표는 다 끝났고요. 다음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8억이 뭔가요? 네. 8억. 8억이 뭔가요? 저희가 매달 관리비로 지급했던 돈이 있는데요. 그 돈이 이제 그 관리비 통장에 8억 정도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예? 남았나요? 남았는데 그거를 3월 달에 상인의 대표가 인출해서 현재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상인회나 관리단 통장에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미 인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 이제 관리단이나 부분 소유자들께서는 그 부분을 헌화시켜라. 왜 그걸 갖다 개인이 갖고 있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게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2016년 이때도 부분 소유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관리 상인회가 2개를 쪼개졌고 그때도 또 용역이 왔었고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100몇 건씩 같이 고발하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뭐 상황은 다르네요. 1층 그 상생도 했고 했는데 왜 상인분들끼리 이거를 서로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못하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상생 협약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죠? 이랜드 리테일하고 작년에 상생 협약을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을 때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1층으로 간 건 잘하셨어요, 뭐 잘하셨는데 상생 협약을 지금까지 이랜드가 못 지킨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이랜드가 상인입니다. 오셨나?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사항 중에서 상생협약을 이랜드가 못 지키고 안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아는 상생협약의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랜드는 상인에서 주장하는 민낯갈리비를 일시 다 납부하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랜드에서 갈리비를 민낯갈리비를 다 납부를 하게 되면은 상인회에서는 이랜드가 그랜드 오픈하는 공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락은. 그래서 이랜드는 그래서 납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금액 13억 얼마를 일시 다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과정,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돈에 대한 거, 체크처에 대한 거는 재판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짓기로 해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랜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랜드가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 7억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석현이가 그 돈을 돌려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랜드에서 우리가 지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관리비 통장, 그리고 민낯관리비 통장, 선수관리비 통장, 장기선 충당금 통장, 고용수익금 통장입니다. 근데 이랜드가 다른 통장은 우리가 상가 운영하는 데 지출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민낯관리비에 자기네가 집어넣었던 납부했던 그 통장에 남아있는 4억 돈을 가압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장석현이가 그걸 상인들한테는 어떻게 논리를 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랜드가 우리 상인들 통장을 자꾸 가압류를 해 들어와서 나머지 돈을 다 자기가 인출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공지사항까지 다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돈이 7억 돈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달 관리비도 우리가 이랜드도 납부를 했고 저희들도 납부를 한 돈에서 1억 돈이 더 지출을 해서 8억 얼마 정도를 장석현이가 소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납부를 했는데 상생협약에 따라서 상인의 장석현이는 이랜드가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서 상가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당치 않은 이유죠. 일반 그 추종 상인들한테 인부가 작업 보니까 이게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민원을 집어넣게 해갖고 공사 중지, 전기 다 내버리고. 그리고 인부들이 다니면서 복도에다가 발자국 남기고 다닌다고 민원 집어넣게 해가지고 공사 중지. 그리고 상인이 한 분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뭐 어떻게 이제 넘어지게 됐는지는 동영상을 제출해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 상인이 넘어져갖고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는 공사 중지. 하고 그분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는 식으로 해갖고 여태 공사를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게 4월달에 이랜드가 제대로 공사만 했었으면 4월달에 오픈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상인에서 반대를 했죠. 올해는 작년에. 그때 공사 시점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올해죠, 올해. 저도. 네네, 올해.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4월달에 오픈한다고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상생협약할 때 제가 갔었어요. 상생협약할 때 그때 작년 12월 안에 모든 걸 한다고 그랬다고. 그때부터 그 공사를 못하게 했었죠. 그 공사를 못하게 해서 우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런 데서는 4월달에 오픈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을 또 방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시일이 걸려버려요. 지금 얘기하시는 올 4월달 아니에요. 1년 지난 올 4월달이잖아요. 올 4월달입니다. 저희가 간 건 제가 얘기한 건 작년 4월로. 그렇다면 기자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질문하는 아니 이랜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기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인회는 몇 명이나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고 관리단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것 지금 처음에 상인회 소속으로 가입을 했던 사람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퇴점을 하고 나간 분들이 계시고 해서 지금 한 40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왜냐면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뭐 상인분들이세요? 아니면 뭐 소유주분이세요? 거의 임차 상인분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직영주분들도 한 서너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주분들 서너 명하고 그 상인분들이 한 40명 정도. 네네. 그 임차 상인분들도 상인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현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소스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으니까. 그럼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있으세요? 요번 그 2019년 2월 22일 날 각 개별 그 구분 수혜자들한테 이랜드에서 등기의표, 특별 등기의표를 해서 다 내용 순서를 다 집회를 한다고 다 안내문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직영하고 있는 구분 수혜자들이나 또 이제 그 내부적으로 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사항도 2중 3중으로 해서 다 통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참석을 했고 참석한 자리에서 공정하게 후보 선출 나와 있는 후보 선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프로테즈 투표를 해가지고 좀 더 정식 투표로 다 집어넣는 거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 통과가 돼가지고 관리위원이 구성이 됐고 관리단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몇 명이 얼마나 됐냐? 대략 1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160명. 예. 이분들이 우리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국유소유자. 네. 이게 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당연 설립 기구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가입하고자 한다고 해서 더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탈퇴하고자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분 소유자 전체 총수는 제 기억으로는 16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저기 어저께 저기 장석현 씨하고 통화할 적에 전체 구조가 1129개인가 1029개인가 때가 이제 당시에 이게 저기를 분양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 160명 관리단의 부자로 들어가신 분들에서 따지면은 어떻게 해서 이 관리권을 받으신 거죠? 전체가 1000부자가 넘는다고 했는데 대표성이 있으신 건가요? 저기 인원이랑 부자는 다른데. 예, 인원이랑 부자랑은 전혀 다르고요. 부자가 두 부자가 있어도 의결권은 1인 의결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소유자분들께서는 뭐 10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부자가 1000부자라도 소유주가 2명밖에 예, 없으면 2명밖에 그래서 이랜드 리테일도 지금 90%의 지분을 갖고 있어도 의결권은 하나입니다. 면적의 90% 이상을 저희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이제 관리단 총회를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하나입니다. 부자라는 게 확보한 게 70%라고. 그러면 160명이시라고 그러면은 전체는 역주자를 갖고 계시는 거죠? 네? 160명이시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관리단. 조금 이제 그 동안에 또 중간에 내각을 하신 분들이 있고 이래서 아마 숫자는 그건 저희 각자의 일이라 그건 이랜드 리테일과 각 부분 소유자의 당사자 간의 메인 매각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 총회 당시는 한 160여 명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 숫자가 다소 줄었을 거예요. 매각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분 소유자가 부자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는 대부분의 2층에 약간 명 남아 있고요. 1층에 거의 대부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은 잘 모르고 어저께 이분 저기 관리단하고 지금 거기 상인회 소속하고 저기 서로 옥신옥신 그 갈등이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차피 민법에 의해서 다수의 그 부자를 가지신 분 아까 뭐 2인 1부자든 어쨌든 근데 거기는 약 50 몇 프로 이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여기는 지금 160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게 지금 언뜻 이게 누구의 주장이 과연 여기서 옳은 건지 그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을 저희들이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장석현 씨가 그렇게 민법에 의해서 자기가 대규모 정치 관리자가 시에서 시로 통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유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법령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민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민법은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 인용하는 그런 민법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만약에 대표 권한을 가진 거기에 하는 거는 재단법인 아니면 사단법인에 관한 권한인데 거기에 대표자 권한을 가진 자가 유보가 있어서 어떠한 그 설립한 그 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입힐 때에는 그거를 유보한다고 돼 있는 것 뿐이지요. 이거 지금 장석현 씨의 그 자격 실효에 관한 거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 대한 자격 실효지 사단법인 상인회에 대한 자격 실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민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 제가 법적인 조항을 정확하게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 유통상생발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면접당 그 적용이 되면서 청주 대표는 상인회의 자격이 실효되는 건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전에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고지했는데 굳이 그거에 대한 자격권에 대한 그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전사에서 시간을 끌는 사이에 자기 실효했다고 이제 그 장석현 대표는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 대표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그 민법 조항을 얘기하는 게 그 위임자
관리권의 2인자가 후임 대표자가 설정이 안 됐을 때까지는 민법상 기존의 그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후임자 나타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근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청주시는 행정심판만 청구한 걸 아는데 같이 제출하겠다고 소루가 제기돼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대규모정보 관리자로서의 대표의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장석빈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거는 그 프로페이지나 이런 거 고유지분, 그러니까 얘기하면 문홍신 전장이 그 부자는 뭐 아까 90%에 계셨는데 65%에서 70%까지 확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문 점장이 저한테 확인 취재를 해주신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장하시면 그 사일의 상생협약과 관련해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 이런 걸 다 떠나서 오늘 주장하시는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상인회, 청주 상인회는 어쨌거나 자격이 시효됐기 때문에 관리운영권에 대한 부분이 자격이 시효됐기 때문에 오는 8월 리뉴얼해서 오픈하는데 공사방해 하지 말라 이걸 촉구하시는 거고 또 이랜드리테일 그 NC 청주점 같은 경우는 언론 플레이도 했는데 마치 모든 걸 다 확보하고 상생 뭐 방안을 마련하고 또 서로 합의된 것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계속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NC 청주점은 조속히 해결하고 약속한 대로 부분 소유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8월 오픈해라 이거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요 핵심은 그거고요. 일단은 저희는 지금 언론에 저희가 보도를 보고 또 실명감을 감추지 못하는 거는요. 상인회와 마치 이랜드의 어떠한 관리 운영권에 대한 분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상인회가 지금 저희한테 어떠한 상인들한테 핍박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는 지금 누가 관리를 하든 관리 운영사는 드림플러스 집합건물법이 존재하는 한 관리 운영사는 있어야 됩니다. 누가 관리를 하든. 근데 저희는 지금의 이 관리 형태로 봐가지고는 오픈은커녕 올해 8월 오픈은커녕 내년 오픈도 못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니 저희는 생업이 영업인 사람들인데 벌써 건 4년째 이렇게 점포가 무단 방치되고 있고 그 4년 동안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대규모 점포 관리자 장석현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상생협의를 하고 1년의 기간 동안 이랜드와 어떠한 협의를 해가지고 서름에 우리를 영업할 수 있고 오픈해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련할 생각은 없고 자기 관리자의 지위 유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더 이상 그거를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기자한테 네. 기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야, 질문했습니다. 아니 뭐냐면 상해를 본다 쳐요.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해나 보건 소유자 다 내부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상담 말씀하세요. 저도 예. 현장에 영상 인터뷰를 해봐서 임차 상해나 보건 소유자분 다 뜻은 알거든요. 근데 기자가 늘 몇 년이 지나도록 취재하면서 답답했던 거는 이랜드를 얼마만큼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언론 플레이도 기자들을 반 속였거든요. 사실은 말하자면 1층에 상생존이나 초합점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시면 다 기자님 잠깐만 지금 말을 잠깐 할게요. 기자님 팩트만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렇게 딱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기억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자가 질문 드리면 이미 부분 소유자들은 아시잖아요. 70% 이상 지금 점포 다니면서 그 얼마나 무법자처럼 보셔요. 자기 말 안 듣고 불만 있잖아요. 쓰레기 뿌려서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관리비 안 내서 무슨 뭐 이렇게 못하는 정도로 지문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비 안 내면 주대나 납치라고 그러고 일부 완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지금 상인도 없어요. 상생들이 옮겼어요. 이러고 다녀요. 말 안 듣잖아요. 이렇게 막 무슨 강태같이 보셔. 근데 이런 데서는 그런 실체를 몰라요. 너무 답답해요. 얘기에다 차뿌리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방사 막 2월 22일 날 구분수의자 총회에서 1층은 내수는 동의를 어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층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관리비 안 내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주댕이나 납치라고 그러고 지금 상인에도 상생종이 옮겨서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근데 완전히 도박자 깡패. 저희 상인연합회는 너무 억울해요. 진짜로.
저희 기자들이 상가에 그렇게 지금 현재 신체를 입점에 너무 순수 엄연히 좋고 입점에 있는 순수 상인들 완전히 영업하고 있는 타락한 상인들이 사람한테 약간 이렇게 60여 명 기자들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막 그런데 한옥하고 그래서 그래서 기자들도 잘 사람들이 몰라. 우리 일반적으로 몰라요. 생각할 때 거기 상인 생활하는 회원들은 사람이 상인 연합회 이렇게 상인들이나 너무 부분이 좀 진짜. 모성이 있어 그리고 보일 상인들도 거예요. 있냐면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입점 확보하는 상인들이 상인들이지 지금 전부가 상인회가 진짜 회원이 오시면 아니에요, 여기는. 상인도 장석단에 왜냐면은 드는 상인도 하나도 현재 없어. 들고 사단법인 그래서 들고 이제 상인회는 녹화가 되니까. 가입하지 못한 상인들이 있어요. 예전부터도 지금들은. 근데 그것들이 뭐 본인이 싫어서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판단했을 때 상인회 가입을 시켜주지 않은 인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원들이 한 15명 정도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입을 상인회 운영하는 방안에 비협조적이고 분란을 만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인회는 그렇게 조직해서 뭐 자기 뭐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입점 상인들은 전부 상인회를 지금 운영하는 모든 직원들이나 장백한 대표나 급여를 받는 것이 관리비에서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는 상인회만 관리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입점 상인 전부가 내고 있어요. 그런데 관계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관리비는 당연히 다 내고 있는 거니까 전부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지금 하나하나 문자리에서 아, 다 네네.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헷갈리니까 상인연합회 구성. 저희가 그러니까 그걸 뭐 납득하거나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상인연합회라고 있는데 그럼 이게 상인회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구성이 한 몇 명 정도나 되냐? 그럼 상인연합회는 한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지금 제가 저희 현재 남아있는 저희 입점 상인이 60여 명 정도 되고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은 인원이 한 15명 정도. 그리고 기존에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예전에 이제 저희가 상생협약에 7층으로 이제 이전한다는 조건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건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7층에 가서 실제로 운영할 사람은 없었었고 뭐 말은 계속 그렇게 해왔었으나 근데 실제적으로는 1층 영업을 다들 원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1층 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구성 인원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25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인연합회는 25명 정도 되죠. 아니 직영주를 포함한 약 35에서 40여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럼 60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 그 정도는 대부분이 지금 들어왔단 말씀이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점상이 왜냐면 아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인들은 이제 당연히 상인연합회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거고 상인회 7층으로 가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방안이 없었으니까 7층 얘기를 했으나 1층 거를 계속 주장했었던 이제 상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1층으로 지금 이전 동의를 하고 하신 분들이 20몇 명 계시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말을 못해요 여기서. 근데 얘기 듣기로는 7층으로 가시겠다고 당초 4월 10일 지난 4월 10일 상생협약안에 인연을 체결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여 분 중에 40여 분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여 분은 그래도 기존 상생 방안대로 사일리 상생협약 방안대로 7층 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이랜드 측에서도 어쨌거나 상생협약안을 일방적으로 깬 건 사실이 아니냐. 그렇다면 무조건 그 청주 상인회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생존에 가입한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서 저는 7층으로 상생존을 옮겨준다고 했던 거는 장승숙 씨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들어보세요. 임차 상인들 같은 경우에 7층을 원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간여적이었죠. 다 이제 상인을 모아놓고 7층으로 올라가기로 상생협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7층에 자리를 이런 데로 해준다니까 7층으로 올라가십시다. 하고서 설명을 받았어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웃지 마시고. 내가 경찰 수지다고 나도 잘 알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자, 그런데 그 상인들은 반간여적으로 다 서명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상 지금 장석현이가 이랜드한테 주장하는 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관리단이나 그 상가연합회에서 상인들한테 개인 질문들하고 의견들을 수렴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7층에 안 올라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단에서 이랜드한테 3개월에 걸쳐서 설득을 했습니다. 7층에 올라가지를 않는 사람들을 올라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제로 올려보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 상생존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상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다 모두 동의를 했을 때 상생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상인들은 원하지를 않는데 그걸 상인에서 강제적으로 대한다는 거는 그건 상생존이 아니죠.
그리고 그 상인들이 지금 1층으로 2층에서 장사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랜드한테 3개월 동안 요구를 하고 설득을 해서 1층에 상생전 자리라고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생전에 오고 상들들 이 장사캔이는 상생협약대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건 이랜드가 약속을 깼다고 하지만은 가고 싶어하는 본인들이 안 가겠다는데요. 사장님, 저는 사실은 예. 의문인 게 저는 사실 균형감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적인 오늘 기자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반대급부적인 얘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 예. 왜냐면 저도 그 오해라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자, 상생존이 그래서 구성이 된 겁니다. 이랜드가 자기네가 그쪽으로 1층 사람들 다 몰아내기 위해서 상생을 구성한 게 관리대에서 주장을 하고 설득을 했던 부분입니다. 두 분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1층 가주상권에서 1층에서 바로 1층으로 들어가서 가게라든지 이런데 옷가게라든지 이런데 이용하는 게 소비자의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상해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지금 사실 조금 흥분하시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구분 소유자분들이 이랜드를 대변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당연하죠. 주장하시죠. 네, 근데 우리도 상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관리단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희도 거기서 15년 동안 장사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같은 상인들 입장, 그것도 임차 상인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대변을 해서 이랜드한테 제안을 해갖고 설득을 시켜갖고 그 상생전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죠. 아, 구분 소유자 쪽에서? 아니요, 구분 소유자 아니라 임차 상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럼 60여 분이 다 원하신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리에서 기존 옮기지 않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놔두는 거고 이랜드가 제안한 상생전 자리로 옮겨오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서를 따로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7층 자리는 전혀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이 전혀 없으니까 상생전에 협약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장사편의가 일반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약속을 깼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상인회하고 이랜드하고 상생협약이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장사하고 임차인들을 강제적으로 취적으로 올려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올라가겠다는데 그러면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변경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네네. 기웃듯이 웃은 게 아니고요. 네. 저기 말씀을 하시는데 양쪽 얘기가 너무 팽팽하게 대립되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흥분하실 때 얘기가지고 아, 그 상생전으로 70명 정도가 동의했다고. 아니 70명이 아니라 40명 정도. 그 40명에 저희 직영주들 있죠. 저희가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직영하는 상인들한테도 와서 사인을 하라고. 아니 저희 가게가 제 소유분이 1층인데 7층에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장석현 씨가 예 그렇죠. 저희한테까지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투표권도 없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직영주 중에서는 일부 하도 3번씩 4번씩 내려와서 7층에 그냥 사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석현 씨의 이적지 그렇게 관리 업무 태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구분 소유자 관리비 수익금 즉각 환원하는 이게 아까 말씀 8억 원 얘기했죠. 구분 소유자의 관리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구분 소유자 및 입점 상인의 관리비요.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구분 소유자의 관리비 수익금 즉각 환원하라. 아, 그 부분에는 좀 두 가지가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합건설법은요 관리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구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구분 소유자가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 편리상 임차인이 그거를 납입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칙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잠깐만요 기자님. 법리적인 걸 물어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구분 소유자의 그게 관리비는 맞아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까 장석현 씨가 현금으로 빼가지고 인출해서 8억 원 주고 있다는 게 이게 혹시 그거 같은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플러스 상인에는 구분 소유자의 관리비 수익금 즉각 환원하라. 이게 그 관리금이 8억이냐? 예, 그렇죠. 그게 8억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왜 흥분해서? 제가 법적인 목적도 없어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왜 이렇게 흥분했냐고 하느냐면요. 제가 기사를 보고 장석현 씨가 하는 거를 보면 흥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를 하신 건데요. 그럼 기자들은 균형감 있게 제가 한 가지만 기자님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아니 이거 한번 보셔봐요. 아니, 자기 말 안 들으면 아니요, 다른 분들도 보셨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아니요, 보셔요. 왜냐면 장석현 어떤 저희를요 완전히 노예처럼 부리려고 해요. 상인이 받아서
깡패도 보통 깡패가 아니에요. 진정한 상인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기자회견을 예예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자리가요. 상가가 빨리 정상화돼서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저희가 바로 그냥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상인회는 4년 동안 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희가 뭐냐? 지금 상인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요. 그 상가가 여기가 비영리 단체로 아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상인회가. 근데 장석현이가 월급을 600만 원씩 받아갑니다. 우리들한테 관리비 걷은 돈에서요. 네? 600만 원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 상가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무가 뭡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상가 상인들의 융합과 상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지켜나가고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여태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천장에서 지금 구멍이 나서 물이 뚝뚝 떨어져갖고 임차 상인이 장사를 못하는데 그걸 고쳐달라는데 고쳐주지 마라. 그래서 그 오죽하면 그 임차 상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비닐을 갖다가 자기가 훌치개처럼 박아갖고 그 물받이 통을 해갖고 밑으로 내리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는 주댕이 닥치라고. 자기한테 협조하는 상인이 아니라. 안낸 사람은 주댕이 닥치라고 그러고. 우리들도 상인의 가입을 시켜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기 상인이니까. 근데 자기하고 협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상인의 가입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기네 상인의 조직들 월 4,200만 원씩 월급이 나갑니다. 그 상인의 조직들이요. 우리 상가에 필요한 인원은 위탁관리회사입니다. 전기시설, 보안, 미화 이렇게 우리 상가에 유지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데지 상인의 조직이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위탁관리회사한테 지불하는 돈이 한 달에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인의 조직, 우리가 전혀 구별치 않는 상인의 조직의 월급이 4,2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한테도 받아갑니다. 상인회가 아닌 우리들한테도. 강제적으로. 그걸 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서 내니까 우리가 그 돈을 우리가 낼 필요도 안 내면은 2달만 정기효과를 주면 단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사는 해야 되는데 법을 호소하기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런 것들 다 유무마하고 지금 가둑입니다. 이런 거 싸움은 다 가둑인 것뿐이고 저희가 지금 관리권 갖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이슈화되는 건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상가가 공사가 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들의 목표고 또 우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기자님들 정확한 보도하시려면 한번 드림플러스 와서 눈으로 직접 한번 보세요. 장석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진정 상의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개인 성이 채우려고 하는 건지 진짜 안타까워요. 자, 이상으로 그 기자회견을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서도